이 의료 분야가 우리나라의 국민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 큰 비중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국방, 안보, 경제에 못지않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근거 없는 2,000명 정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놀랐어요. 이렇게 다양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자, 우선 이거 언론 보도를 보면 전공의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의과대학이 지금 뭐 1년 동안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약 2만 명 뽑아놓고 1년 동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한 18,000명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피해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전공의 문제처럼 수습이 어렵게 된 건데, 수습이 가능한데 정부가 자꾸 미련을 부리고 무리를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요새 이제 정점이 또 하나 생긴 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네, 의평원. 줄여서 의평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민간기구인데, 네. 의평원이 이 의대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미달이 되면은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는데, 이 정부가 이제는 공부를 안 시켜도 진급하겠다는 쪽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의평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무슨 법률 시행령을 또 예고도 개정해가지고 네. 예,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학부모 전국 의과대학 부모연합, 학부모연합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 학부모연합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분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의대 공부가 어렵고 의대 공부할 양이 방대하며 유급이 잦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학문이므로 까다롭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교육을 망치려고 하는 교육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네. 이 사태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정체가? 저 전의학년 전국의과대 학부모연합인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천벌받아 마땅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퍼드 이런 아이비리그 이런 미국의 제일 머리 좋은 학생들 다니는 그 대학들이 만약에 전부 다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있다. 예.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 언론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것을? 근데 그게 의과대 학생이다. 만약에 미국에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이런 의대가 전부 휴학이다. 아마 벌써 정권을 내놨어야 될 겁니다.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미국 같으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렇게 됐겠죠. 지금 그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평원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의과대학이 내년에 이런 4,500명 또 나아가서 7,500명 이런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교수도 뽑은 것도 없고 정부가 재정 투입한다 해서 돈이 없습니다. 올해 보시다시피 세수가 30조가 펑크가 났죠. 작년에 60조, 합해서 100조의 세수가 펑크가 났고, 그거는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는 겁니다. 기업의 법인세가 3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가게도 돈을 못 벌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경제는 좋다. 라고 대통령이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수가 빵꾸 나네? 이런 엉망진창인 지금 그 재정 상황에서 무슨 20조를 투입을 합니까? 그건 다 사기고요. 그를 투입할 돈도 없거니와 이제 사립대 의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랍니다. 알아서. 사립대는 지원책도 없어요. 사립대 의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어디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사학진흥재단의 1년 예산이 700억에 불과합니다. 사학진흥재단이 전국의 사립대학교, 사립초중고등학교
책걸상 갈아치우는 데만 700억이 부족해요. 무슨 사립의과대학에 빌려줄 돈 없다라고 다 발표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이. 이런 진짜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전국에 지금 정원된,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의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예. 현 정권이 임기 끝나도 불가능합니다. 교수 못 뽑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교수 요원도 없거니와. 요원도 없고 돈도 없다. 예, 돈도 없고 시설도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평원에서 이제 매년 전국 의과대학을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양질의 의대 교육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배출이 될 거니까요.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이 다 이런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의평원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평가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 진행이 돼 이장되는 왔고,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의사가 많이 배출이 돼 왔고, 그렇죠. 지난 수십 년간.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이 최근에 발표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그 랭크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병원이. 근데 보십시오. 미국의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이런 의대가 뭐 암 세계 1등이다. 우리는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3등이다. 삼성병원이 3등이다, 5등이다. 그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그 암병원은 암만 전문적으로 하고 예산이 10배입니다. 의사가 우리보다 10배입니다. 예. 우리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의사와 예산으로 그런 성과를 그렇게 냈다는 만들었죠. 거예요. 그 정도로 양질의 정말로 우수한 세계적인 천재들이 하는 겁니다. 명의들이. 그런 걸 배출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곳이 의평원입니다. 의평원이 만들어진 지 16년이 됐거든요. 예. 16년 동안 의평원 규정이 있습니다. 예. 평가하는 규정.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학교는 일단은 합격은 합격인데 한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보겠다. 2년 합격, 또 4년 합격, 6년 합격 이렇게 합격을 시킵니다. 안 되면 불합격이고요. 현재 40개 의과대학은 작년까지 합격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해야 교육부가 그렇죠. 내년에도 유지해야 내년에 왕창 뽑은 신입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평원이 이제 강력하게 꼼꼼하게 이거는 그렇죠. 검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평원에 그리고 미국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정원의 10%가 중요합니다. 10%를 초과하는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거다. 그래서 주요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입니다. 우리 전체 의과대학 1년 정원이 3,000명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4,500명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5,000명씩. 이건 65%, 70%인데 그게 아니고 세계적 기준은 10%입니다. 3,000명이면 최대 300명 늘어나는 게 한도입니다. 한도 그 이상 늘리면 안 그 이상 늘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65% 이렇게 했으니 꼼꼼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난 5월달, 7월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변화한다 할 때는 의평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부에는 일주일 내에 통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돼요. 미국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16년간 이 조항은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어떤 정부도. 예,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죠. 언론에 대해서 사전 검열받아라. 이건 말도 안 되지 과학도 않습니까? 같이. 예. 그런데 지금 의평원을 사전 검열받아라. 돌팔이 의사를 만들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바로 공소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놨습니다. 이미. 예. 교육부를 고발한 거죠. 교육부를 고발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지네들이 이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게 100%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법률은 안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하자.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시행령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령을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령 요 규정을 개정해서 첫째 사전 검열받아라를 규정이 넣은 겁니다. 둘째 의평원을 없애버리겠다. 그걸 또 넣은 겁니다. 어떻게 없을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의평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세 번째, 지금 이미 이제 의료 대란 고용농단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근데 내년에 뽑기는 뽑아야 된다. 그렇죠. 자, 이거는 대규모 재난이다. 재난은 불가항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난관리법상. 그런데 지네들이 버려놓고 이걸 자초위난이라 하거든요. 서로가 초래한. 이거는 지네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저희들이 져야지. 그런데 자초위난인데 불가항력, 대규모 재난이다. 이때에 그건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자기들이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네. 자, 이럴 때에 이제 의평원 불인정 이런 거는 1년 이상 계속 연기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입학생들 다 의사고시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를 한 거죠. 11월 4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냈고, 지금 또 처음 거의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일 이제 전국 의과대 교수님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그걸 모인다. 모여서 학부모들하고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 제가 이제 강력하게 또 제안을 해서 성명서라고 하지 마라. 이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라. 해서 내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쉽게 우리 이 독자들한테 전하려면은 이게 국가가 입시 부정을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입시 부정이죠. 입시 부정의 핵심인 채점 부정을 하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의사를 키우는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돌팔이 의사도 합격되도록 그렇습니다. 채점 기준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채점하는 사람도 만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려고 하는 이거는 채점 기관도 바꿔버리고 우리 이 변호사님 설명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국가 반역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슨 뭐 군대만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운영 원리를 가져야. 근데 그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결과로서 돌팔이 의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생명을 다루는데 투입되면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정부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발상을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 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이런 걸 한 적은 없죠. 없죠.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전두환 공보 독재 타도한다고 학생운동을 6년이나 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공과의 흡사에 있지만, 여러 경제 정책이나 이런 복지 정책은 정말로 세계 최고로 잘했죠.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 이거는 고양이를 개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런 발상 자체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이번 이 의료 대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민사적 처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책 실패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죠. 아니죠. 비교를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징역 25년을 확정 판결받고 5년 가까이를 복역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탄핵도 됐고, 그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소송을 6년간 제가 대리했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을 잘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 최종 그 대법원 형사 판결문을 보면 죄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미르 K스포츠 그게 뇌물이다 다 무죄였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직권남용 조금 일부 인정됐고. 그렇죠. 예. 그거와 비교는 이거는 한 100배쯤. 이거는 정말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국민의 생명을 지금 이미 수천 명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을 겁니다. 그게 비교하면 이거는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직권남용은 9번 지금 고발돼 있지만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응급실이 이렇게 대란이 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기자들 당신들이 가봐라. 그래놓고 갤럽에서 지지율이 20% 떨어지니까 매일같이 응급실을 다니시고, 이제는 허겁지겁.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이 장차관들 다 포함해서 다시 그 고소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뭐 최순실 사건 등등 이른바 자기들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네. 그 기준으로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하 장관, 실무 차관 국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를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논리를 이거 쓰고 의료농단 공동체고. 그러니까 와 무서운데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거 집단 살인.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저는 뭐 정확하게 이런 주장할 수 책임을 있다. 물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로 헌법상 탄핵됐는데 그 탄핵 결정문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수호지.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권, 이런 헌법상 보장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헌법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네. 자연히. 자,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사직을 한 걸 가지고 이 정부는 파업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 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헌법적 권리인 이 개인의 자유, 직업 선택권의 자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쟁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그 전공의는 지금은 사실 많은 국민들도 파업한 게 아니다, 사직했다 하는 걸 많이 아십니다. 사실. 예, 지난 7개월 동안 여론조사해 보면 또 국민들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사실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제 고소고발인 조사받으러 가면 그 수사관들이 변호사님 이건 사직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사관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영동포 그래도 경찰서. 파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사관님의 표현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한다면, 변호사님, 전공의들은 파업이라면, 잠깐 파업해서 며칠 하다가 돌아오는 게 파업인데, 이분들은 그냥 아예 사표 내고 다른 데 지금 다 취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사직이지. 무슨 그게 파업이냐. 이게 정확한 말씀이다. 제가 그 영등포 경찰서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 김윤 의원이라고 민주당 비례의원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하면서 이분은 임상 의사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의과대 마치고 그냥 교수, 이제 의료 정책 이런 거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몇천 명씩 늘려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분이에요. 그 공으로 뭐 비례대표 의원이 된 걸로 보는데, 이분이 한 2달 전에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이제 응급실 대란이 터졌을 때 처음으로. 그때 국립의료원, 속초의료원, 그리고 뭐 천안병원의 응급실이 폐쇄 마비됐다 하니까 며칠 후에 이분이 언론에 대한민국 의사들처럼 외국 의사들은 응급실, 수술실을 버리고 파업하지 않는다. 이 나쁜 놈들은 엄청나게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 파업 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언론에 대해서 트윗했습니다. 제가 바로 고발했습니다. 그분을. 그럼 왜 해서입니까?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응급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350명이 저한테 처벌해달라는 뭐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또 고발도 했는데요. 이 지금 김윤 의원은 답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 허위냐? 대한민국 의사 전공의들이 응급실, 수술실을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직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2004년 전에 그때도 지금도 전문의 그리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응급실 다 지키고 있고, 4년 전에 일시 파업이 있었지만 그때도 전공의들은 당직들을 다 배치해서 응급실, 수술실이 일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또 하루였고, 언론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왜곡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응급실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업무 방해죄, 협박죄로 지금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다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행복추구권 침해입니다. 북한입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사직하고 싶으면 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같은 논리에서 의대생들도 휴학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휴학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때도 우리 같은 학생운동권도 휴학하는데 허가받아라는 거 없었습니다. 예. 사직의 자유도 있고. 사직의 자유도 있고 직장 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전공의들이 직장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일반의로 취직하고 개업한 그 전공의들도 있고 유학 가는 전공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래 된 건 아닐까요? 이게 시나리오로 신경이 썼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죠. 했다가 파업이 아니고 사직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파업을 했을 때 적용하던 그런 조치를 적용하다가 보니까 사실하고 안 맞게 돼버린 거죠. 그거 참,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거일 텐데, 제가 이제 전공의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 파업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사직을 선택했냐? 굉장히 놀라운 투쟁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이유는 4년 전에 이제 대규모, 그때는 파업이었죠. 그때 파업이. 예. 그리고 이제 구사 의정 합의로 일단 마무리되고 했는데 그때 의사협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제 의사협회는 이제 좀 시니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보면 기독권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의대 교수님들. 이제 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전공의들의 그 요구사항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때 그 의대생들이 지금 전공이죠. 이때 그 배신을 당한 이제 현재의 전공의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느냐. 파업으로 가지 말고 이제 정부가 또 대응을 할 거니까 4년 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독재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게 뭐 압수수색. 우리가 굳이 그런 거 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것도 피해 나가면서 어떤 슬기로운 투쟁 방식, 이 저항의 방식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그 저항의 방식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누구 한 명이 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4년간 이 친구들이 이 울분과 배신감 어느 순간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항상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제 터져나온 게 이심전심으로 이래 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백색 가운을 나는 벗겠다. 던지니까 이심전심으로 동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거는 잘못되었다. 그게 사직이라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첫째, 그러면 전공의가 지금 2,000명 정원,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내년, 내후년. 예. 원래 너무 잘 알죠. 전문가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시죠. 예.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행동, 저항권을 취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응급실이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발생되는 국민들의 피해와 우리가 또 노예처럼 그냥 머리를 숙이고 산다면 이 나라에 벌어질 앞으로의 장기적인 의료의 붕괴, 거기서 발생되는 국민의 생명 침해는 수백, 수천 배다.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의료 붕괴를 막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일단 법적 압박 또는 수사로서 대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의사들과 정부 사이에 감정이 생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감정, 불신,
우리를 무시하느냐.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엘리트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갑질에 힘이 없는 어린신서냐. 최고 엘리트 전문가는 모든 전문가는 다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을 짓밟은 게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동력이었죠. 중요하죠. 중요해. 1등한테 3등짜리, 3류짜리가 인류한테 덤볐습니다. 내가 뭐, 삼류가 인류를 개혁한다니까. 네. 삼류가 인류를 맞습니다. 개혁하려면 공손하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찍어 누르듯이 예. 해버렸다. 이제, 근데 그게 좀 제가 좀 부연 말씀드릴 게 의료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의료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죠. 완전히 분리된 젊은 의사와 그렇게. 기성의 의사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실상 이것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선진 시스템이라 하지만 또 거기에 또 누적돼 왔던 또 문제 모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뭐 어떤 나라든지 그런 누적된 모순이 윤석열 2,000명이라는 폭력 행위를 국가 폭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터뜨리느냐? 그것은 젊은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지금 국가 공권력을 향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기성의 의료계, 의대 교수님들과 의협을 향해서 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 문제 있다. 그래서 중간 착취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박단 그 비대위원장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공의 의대생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에 수십 년간 누적된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모순을 폭발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것이죠. 던진 거.